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받으시면 이렇게 3권을 받으셨어야 돼요. 수업을 계속 들을 학생들은. 3권 중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2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주 동안 이 수업은 총 3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원래 너희 수업 우리 학원에서 들어봐서 알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3시간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다시피 2개다 보니까 수업을 3시간짜리 수업을 2덩어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대시를 75분 동안 하고 길지? 원래 너희 50분 하고 10분 쉬었잖아. 근데 75분 동안 할 거야. 5주 동안에는. 그냥 막상 들어봐. 75분이 10분 같을 거예요. 그게 금방 지나갑니다. 75분 동안 하고 대신에 쉬는 시간을 길게 20분 중간 텀을 주고 그러니까 푹 쉬었다가 다시 비문학이 들어와서 75분 수업하고 수업 시간은 똑같이 맞춘 거예요. 됐지? 2덩어리다 보니까 75분 그냥 쭉 강행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수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자, 얘는 과제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도요. 왜냐하면 수능 공부할 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 푸는 이 실력은 계속 멈추지 않아요. 단지 너희 과제 요거 모의고사 문제 그동안 풀어올 때 총 45문항이었던 거 기억하지? 45문항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해왔잖아. 얘는 30문항입니다. 시험 기간이라 그나마 최대의 배려로 줄여드렸어요. 이 이상 못 줄여드려요. 시험 기간인데 그래도 그래서 30문항으로 올비책도 없어요. 얘만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해올 거지? 이 정도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30문항 해서 숙제고요. 요건 수업 시간 있고요. 수업 시간에서 진행되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뭐 김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현대시는 제가 하니까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없을 겁니다. 숙제 내지 않아요. 시험 기간이어서 저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성적 나오게끔 해주는 현대시 수업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 들어갈게요. 현대시 피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의 특징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현대시를 5주 동안 들으실 건데요. 5주 동안 뭐를 할 거냐면 현대시를 끝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끝낼 거냐면 5주 동안 듣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실전 모의고사반으로 돌아갔어. 돌아가서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보잖아. 시험을 볼 때 아유 현대시는 됐어. 아우 너무 쉽다. 아 이게 진짜 풀린다. 현대시는 3분인데 벌써 다 풀었네. 현대시는 자신 있어. 그치? 요 정도까지는 가겠다. 그런 목표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숙제도 없으니까 정말 와서 정말 열심히 듣다만 가세요. 그렇게 해줄게. 자, 듣다 보면 느낄 거야. 아, 나 이제 현대시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몰아서 집약적으로 해줘야 막상 실전 모의고사 볼 때 어느 한 영역씩이 깨줘야 도장 깨기처럼 깨줘야 훨씬 수업하기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은 좀 더 꼼꼼하게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실전할 때 제가 현대시를 안 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그치? 기말고사 때는 또 뭐 들어갈 거냐면 산문 들어갈 거예요. 그때 또 산문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미리 나는 더 많은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현대시 페이지 10페이지를 먼저 펴니다. 2강부터 할 거예요. 자, 현대시 교재 10페이지를 펴니다. 추우면 얘기해. 자, 10페이지부터 우선은 여러분이 풀고 나서 얘기를 좀 할게요. 뭐 풀어봐야 내가 뭘 잘했는지 실수했는지 알 테니까. 자, 푸시되 우리 하던 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지? 문제 항상 먼저 보면서 나 풀 수 있으면 풀고 모르는 거 가서 동그라미 세모 연습도 좀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풀고 얘기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10페이지 겁니다. 10페이지. 자,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자, 못 풀었어도 답을 그냥 우선 찍어보시고, 찍는 것도 훈련이야.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했듯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 뭐 처음 만나는 사이 아니잖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할 때 했지만, 그래도 현대시 수업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현대시 문제가 어떤 게 나와요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달라서. 자, 한 번만 더 설명. 자, 현대시는 두 종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게 전부인 거 알고 있지? 한 번 더 기억해. 표현상 특징 문제는 역설법이 쓰였니? 서리법이 쓰였어?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거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혹은 크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얘는 개념으로 반드시 알아둔다.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나오는 선지마다 개념만 명확하면 쟤는 바로 골라요. 그냥 보는 순간 답 얘구나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시간도 짧게 걸리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답 찾는 연습. 개념을 알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찾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얘 의외로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해주고 있잖아. 특히나 이번 5주 동안에는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알아두면 실전 모의고사 풀 때 편하지요. 자, 이건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석 문제로 풀 수 있다. 되도록이면 즉석 문제 푸실 수 있으면 푸세요. 자, 분석 문제는 다른 거 아니지 현대시 대원칙이지요. 긍정, 부정을 찾겠어요. 긍정, 부정은 항상 화자 입장에서 잊지 마. 내 입장이 아니고요. 읽을 때 화자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입장에서 오늘도 연습하겠지만 긍정, 부정만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낯선 시를 던져줬을 때 저 이거 동그라미 세모 가능한데요? 이럴 수만 있다면 현대시는 다 맞아요. 어차피 얘는 체킹해 줄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현대시는 어떻게 하면 다 맞을까요? 라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수업 들으면서 저 동그라미 세모 할 수 있겠는데요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지. 자, 이 중에 분석 문제 중에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도 있었을 거야. 보기에서 특히나 작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 문제 중에 60%는 요거 했던 얘기야. 60%는 즉석 문제다. 즉석 문제가 왜 60%냐면 어쩔 땐 바로 풀리고요. 어쩔 땐 안 풀려요. 맞아요. 시 어차피 봐야죠. 하지만 바로 풀린다면 바로 풀어야지요. 이거 알고 있지? 바로 풀리는데 선생님 보기를 잘 열심히 읽고 완벽하지도 않은데 굳이 즉석으로 풀려고 막 선지 읽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풀리면 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보기를 꼼꼼히 읽으셔야 낯선 시의 내용을 알게 돼 있고요. 1, 2, 3, 4, 5번을 열심히 읽으시다 보면 이 시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굉장한 도움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저랑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체킹해 드릴게요. 자, 문제 유형 요거밖에 없어. 개념은 내가 해줄 거고 동그라미 세모도 물론 내가 해주지. 내가 해주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 5주 동안. 5주 뒤에는 저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부터 보고 갈게요.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자, 1번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나 표현상 특징 문제죠. 1번의 표현상 특징 문제 13페이지예요. 표현상 특징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지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꼼꼼히 1번 문제만 꼼꼼히 들어갈게요. 자,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에 청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서리적 표현이 있나를 찾은 뒤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까지 찾아야죠. 선지 항상 두 개로 나누어서 앞에 선지, 뒤에 선지 다 만족하는지 찾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요거 잊지 마시는데 저 이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요거 밑줄 긋기는 한번 써보셔야 될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운율감을 생성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셔야죠. 어떻게 찾는지 알지? 유사한 문장, 즉 문장이 거의 비슷해. 도 통사 구조의 반복이지만 말 그대로 문장 형태의 반복도 괜찮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찾고 그런데 뒤에 운율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찾아도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물결선지. 앞으로 제가 물결선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물결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나중에 쓸데없는 데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한다. 인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반복하면 운율감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운율, 음악성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 당연히 따라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됐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색채 심상하고요. 밑에 청각적인 심상.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가 심상이 쓰여서 뒤에 뭐라 그랬냐면 이 시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잘 봐. 심상도 마찬가지예요. 심상이 있는지는 찾을 거야. 하지만 심상은 원래 이미지 심상은 강조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이거 물결선지입니다. 그리고 팁으로 드리자면 원래 강조는 얘들아 다 물결이야. 어디다 갖다 쓰여도 사실은 물결이에요.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무언가 활용법을 쓴다는 거, 표현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강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리 얘기하고 갈까? 여기요, 여기. 서리적 표현. 잘 봐. 태도 변화 촉구를 하고 있니? 이런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거지. 서리적 표현 뒤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물결 성지가 강조예요. 얘 물결 성지거든요. 서리적 표현 있고 뒤에 강조 나오면 뒤에 강조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은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얘 물결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뒤에 이런 거 나오는 건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밑에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요즘 뜨는 선지예요. 의외로 경어체 많이 물어봐요. 그걸 사용함으로써 뭔가 호소력 있게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경어체는 찾으시지만 호소력 운운하는 건 물결선지예요. 라스트입니다. 수미상관이 뭔지 알지? 요것도 촌스러워 보이지만 많이 물어보고요. 시가 전체적으로 있을 때 다시 한번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을 때 1년과 마지막 년이 유사할 때 우리는 수미상관이 쓰였습니다라고 하고 시가 맨 위와 맨 아래가 딱 같으니까 단단하게 탕 하고 위 아래가 받쳐주니까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그러니 뒤에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물결 선지라고요. 수미상관이 있는지만 찾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우선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내가 처음이라 꼼꼼히 해주는 거야. 처음이라. 앞으로는 수업하면서 제가 얘들아 이런 게 물결선지야 하고 툭툭 칠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물결선지는 어떤 걸 물결선지라 하냐면 당연한 거야. 앞에 내용이면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 잡지 않는다. 됐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까 문제 풀 때 찾았겠지만 제가 하나씩 같이 찾겠습니다. 자, 우선 2번 선지부터 찾을게요. 왜냐하면 반복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 거의 시마다 90% 있다. 사실 2번 선지가 뭐였냐면 가와 나는 반복 거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아니겠지. 왜냐면 틀린 거 찾는 거였으니까. 근데 뭐 찾아는 봐야 되잖아. 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자, 가시를 눈으로 봅니다. 자, 스스로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답 찾주길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눈으로 여러분들 찾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금원 나라를 알으십니까? 두 번째 줄. 저 뒤에 금원 나라를 알으십니까? 됐죠. 문장 똑같이 있으면 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자, 나에서 찾아볼까요? 나에서 두 번째 줄.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맨 끝에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네, 똑같은 문장 있으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번은 얘를 찾았다면 뒤에 안 볼 거니까 네, 2번은 맞는 선지고요. 이렇게 찾았어야죠. 자, 3번 들어갑니다. 가는 색채 심상이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주세요. 가에 색채 심상 있어, 얘들아? 나 질문 바꿀게요. 가에 색채어가 있어요? 또 바꿀게요. 가에 색채 대비 있어요? 이게 약간씩 다르지. 약간씩 다른 거. 잠깐만. 색채 대비 이럴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문제 풀 때 보자마자. 자, 빈 공간 어딘가에 쓰세요. 정확한 개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위신 색채어를 활용하여. 이 단어가 자주 나오죠. 색채어를 활용하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 쉽게 얘기하면 붉은색, 파랑색, 흰색, 분홍색 이런 단어가 있냐고요. 색채 여기는 심상이라고 했지만 이미지라고 더 많이 씁니다. 색채 심상, 즉 색채 이미지가 쓰였니? 라는 건 뭐냐면 색채어는 기본이거니와
색채 이미지는 말 그대로 그 뜻이에요, 얘들아. 색채의 느낌이 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색채어는 당연히 들어가죠. 포함관계야. 이미지가 큰 느낌인 거야. 색채어는 물론이거니와 하나 더 색채의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것도 인정하겠다. 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했었지? 눈. 눈은 누구나 하얀색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번에 내가 집 앞에 봤더니 우리 집 앞에 누가 밟고 지나가서 질척거려가지고 회색이던데 라는 개인적인 감정 얘기할 거 아니잖아. 그냥 눈은 누구나 흰색이야. 눈은 색채 이미지가 있는 단어예요. 라고 문제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얘는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넓은 개념. 흰색이라고 쓰지 않았어도 얘는 색깔을 나타내는 색깔어가 들어갔을 때. 자, 마지막입니다. 색채에 대비가 쓰였니? 라고 질문을 하면 대비를 대조라고도 할 거예요.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비와 대조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반대되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잠깐만, 색채 대비 그러면 흰색하고 검은색만 떠올리면 안 된다. 국어에서 문학에서 말하는 색채에 관한 한 대비는 또 다른 색깔이요. 됐지? 그러니 꼭 흰색과 검은색 아니요. 분홍색하고 파랑색, 분홍색, 빨간색 다 돼요. 즉 다른 색깔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를 쭉 긁으면서 색채 대비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다른 색깔, 그러니까 색깔 두 개 있나? 색깔 두 개다 하면 끝. 됐죠? 그러니 얘는 새 두 개 이상을 찾는다. 두 개 이상이니까 그냥 두 개만 찾으세요. 그러면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기본 개념이 명확히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 이연을 봤을 거야. 이연을 보면 흰물새가 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붉어라는 이연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질문 다시 들어갈게요. 색채어가 쓰였어요? 색채어. 네. 색채 심상도 쓰인 거네요. 마지막 색채 대비가 있어요? 네 라고 하셔야죠. 흰과 붉어, 붉다가 있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하여간 매번 나올 때마다 물어볼 거니까. 자, 어쨌든 색채 심상 있고요. 나 들어갑니다. 나시에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천둥 같은 화산이 있기 때문에 청각적 심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있는 거네요. 자, 4번 선지 들어갑니다. 나와 달리 가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자, 개념 들어갈게요. 자, 경어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호체와 합쇼체인데 그렇게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구별하라고 문학에서 문제를 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냥 경어체가 쓰였니? 라고 질문하면 존대가 있니? 존댓말이야 아니야? 됐죠? 존댓말이면 경어체, 아니면 경어체 아님으로 그냥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와 달리 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가를 봐요. 가를 봤더니 존댓말 맞아. 존댓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경어체고요. 나는 존댓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4번 잘 쓰고 있는 거죠. 4번 맞습니다. 라스트 5번.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만 수미상관이어야 돼. 나를 봤더니 맨 위와 맨 마지막 연이 거의 똑같죠? 수미상관 맞아요.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쭉 빨리 얘네들이 뚝뚝뚝 보자마자 존댓말 맞고 색깔 있고 라고 해서 너희가 빨리 찾았다면 이게 설이든 아니든 찾든 안 찾든 답은 1번 맞겠네요.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틀렸어요. 어쨌든 태도 변화 촉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제가 이따 가시 분석하고 우리 같이 풀 거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 나시를 너무 잘 설명해 놨잖아. 고맙죠. 그래서 나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알든 모르든 사실 나시는 알지. 이 시점에 질문 한번 해볼까? 정말 얼마나 우리 실전 모의고사 반 애들이 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나시 어디서 보지 않았니? 어디서 봤어? 물론 평생에 봤지. 너희가 뭐 평생 보면서 어디서도 봤겠죠. 고1 때도 봤고. 하지만 나랑 공부하면서 봤을 때가 어디 있었냐면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있었는데 그래서 얘가 올비책에 있어요. 올비책에 필기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아마 나 작품이 너무 쉬웠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얘 뭐야? 했으면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그주 올비책 좀 열심히 하자라고 했잖아. 우선 어쨌든 자 3번 들어갑니다. 보기 읽으셨죠? 보기 꼼꼼하게 읽고 뭐 알든 모르든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나시 동그라미 세모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돼요. 뭐 분단 얘기잖아요. 제목도 휴전선이고 뭐 뻔한 내용 그치?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 아까 보기 문제 풀리는 거 이게 그 유형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너희가 읽다가 화자는 밑줄 그어봐.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꽃으로, 자, 꽃으로 여기만 딱 본 순간 너희는 뭘 생각하냐? 아, 그러니까 이따가 꽃이 나오면 걔는 우리 민족이야. 분단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란 뜻이에요. 그래야 시를 분석하지. 자, 그 뒤에까지 밑줄. 전쟁의 공포를 화산과 바람으로 비유하여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질문 들어갑니다. 화산과 바람을 동그라미 하고 싶어? 세모하고 싶어? 세모해야죠. 전쟁의 공포인데. 전쟁의 공포인데. 세모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기를 다 읽었어. 나는 뭐 보여주려고. 보기를 다 읽었어. 읽고 나서 1, 2, 3, 4, 5번을 읽으라는 거야. 혹시 보기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선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보기하고 반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답이잖아. 그럼 나 시 안 봐도 되잖아. 그러면서 막 읽는 거예요. 읽으면 설사 답을 못 찾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 나 시를 볼 때 도움이 된다니까. 아,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자, 정답이었던 5번을 봅니다. 5번 읽을게요.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자, 화산 동그라미였어, 세모였어? 세모였어요. 정확하게는 전쟁의 공포라고까지 얘기해줬죠. 그런데 뒤에 동질성의 회복, 화자의 의지 돼 안 돼? 안 되죠? 세모를 동그라미라 설명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5번 선지는 무조건 정답이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배우고 있어, 얘들아. 이런 연습이 되셔야 나중에 만점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시를 분석해 2번을 풀 겁니다. 됐지? 굳이 뭐 나 시까지 안 가도 되네. 자, 어쨌든 가시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해드립니다. 자, 가시 제가 분석 들어갈 테니까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페이지 10페이지에 얘는 올비처가 없어서 10페이지에 어딘가 빈 공간 옆에 페이지 길게 있죠? 거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0페이지. 자, 들어갈게요. 뭐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자,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 나라를 동그라미 할까 세모할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죠. 왜? 제목이었잖아. 제목이면 얼마나 중요한 소재겠냐고. 그러니까 먼 나라를 뭐 할까? 자, 읽어가면서 찾을 거예요. 가기 전에 어머니 하고 갈까? 어머니 동그라미에 세모해? 이것도 팁 줬잖아. 시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무조건 동그라미다. 시 속의 어머니를 세모하면 세모인 시를 출제한다? 아, 출제 선생님 혼나요, 진짜.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어머니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나라냐면 깊은 산림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벌써 고요하다. 느낌 좋다. 호수에 흰 물새 날고요. 자, 흰 물새, 뭐 깨끗한 물새의 느낌? 하지만 알 수 없어. 그리고 좁은 들길에 야장미 열매가 붉어요. 열매가 붉게 있고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했으니까 흰색과 붉은색이 있으니까 색채 이미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더 뚜렷하게는 색채 대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갑니다.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녀. 이제 이쯤이면 됐지 않나? 이제 이쯤이면? 그 먼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 흰물새하고 뭐 열매까지는 그렇다 쳐. 명확하지 않지만 노루 나왔으면 되지 않나? 너희 노루의 눈망울을 아니? 그 왜 울 것 같은 그 노루의 그 초롱초롱하고 순진무구한? 심지어는 얘가 정말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반적으로 노루의 눈망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순수함, 연약함을 얘기하고 마음 놓고요. 뭔가 자유로움을 얘기한다면 긍정 얘기하는 거 맞겠죠 뭐. 맞겠죠. 의심스럽다면 항상 잘 동그라미 세모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더 확장해서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만 그 의심스러우면 더 읽어보죠 뭐 뒤에. 그리고 그 나라에 가실 때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라고 했으니 자, 비둘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끝났잖아. 이 정도면 앞뒤 문맥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으로 보겠다는 뜻. 자, 그 먼 나라는 긍정이야.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얘들아? 내가 먼 나까지 쓴 거. 먼 나가 보니. 이거 영상이야. 하필이면 영상하면서 왜 이런 실수를 왜 이게 주지 그랬어? 이런 거 실수 아닌 거 아시죠?
실수인 것 같지만 살짝 이렇게 한번 실수인 척 해줘야 너희가 살짝 졸릴 때 확 깨거든. 좀 졸렸던 학생 깼지? 뭐 졸진 않지만 이 반 또 워낙 열심히 하는 반이라 졸진 않지만 깼지? 그러니까 실수는 아니야. 일부러 한번 해본 거야. 계속 갑니다. 그날에 갔을 때는 비둘기 너희가 나를 너무 또 아이 됐어. 영상이야. 그냥 갑시다. 어머니 당신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계속 갑니다.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락을 풀듣고요. 염소도 그냥 얘들아 되게 연약하고 그냥 순진한 존재인데 얘 한가롭잖아. 긍정. 그리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자 살짝 자 구슬피 들려오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자, 끝부분에도 어린 양을 우리 몰고 돌아와요. 순수함의 결정체 염소 어린 양 정말 순수함 했다면 나 질문할게. 무언가 얘들아 분석을 할 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맥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먼 나라에 대해서 얘는 쭉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 그 먼 나라에 대해서 쭉쭉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같은 거는 다 같은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는 이러고 이래요. 이러면 하나를 긍정으로 두세 개를 긍정으로 다 긍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중간에 그러나 라는 역접이 없다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소리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물소리 구슬피 뭔가 구슬프지만 얘를 뚜렷이 부정으로 보면서 슬픔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먼 나라에서 슬픔을 느낄까? 과연? 그런 느낌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심지어는 잘 들어. 항상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분석은 화자 입장이다. 화자가 원하면 긍정, 원하지 않으면 부정. 화자는 이 먼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거야. 맨 마지막까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 먼 나라를 가고자 해요. 그러니 얘를 뚜렷하게 세모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좀 구슬프다 그랬으니까 막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정도 얘들아 뭔가 좀 적막함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만 슬퍼요 라고 한다거나 고통스러워요 라고 한다거나 너무나 부정적이요는 말이 안 된다. 문맥상. 끝까지 가고 볼게요. 끝까지. 5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촐촐이 비가 내리면 자 보셨습니까? 이제 찍으세요. 여기서의 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는 부정이 되게 많기는 해요. 얘 비 동그란 세모할까? 또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볼래? 뻥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릴 것입니다. 비 내리면 좀 한가로울 거예요. 라고 했으니 이 비도 세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문맥상. 그래서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은잎이 한들 푸날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새빨간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자, 나하고 함께 능금을 똑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까지 보시면 능금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지요. 열매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이에요 라고 한다면 물소리 구슬피를 완전한 부정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저렇게 좋은 나라에 가고 싶어요. 나 저 좋은 나라에 가고 싶어요. 얘가 어머니하고 가고 싶은 곳이잖아. 내가 원하는 곳, 가고 싶은 것을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의미로 이상세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제가 중간에 끊고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자, 2번을 들어가면 2번. 나머지는 너희가 얼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의 2번 선지를 봅니다. 노루새끼가 마음 놓고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공간, 괜찮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4번에서 좀 걸렸겠죠. 구슬피니까 슬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으로 보면 안 된다. 두 번째, 타인과 소통하지 못해서 슬프다고요? 그럴 거면 여기 가겠다고 왜 했겠어? 본인이 원해서 갈 거예요 라고 했으니 정답 4번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요 라고 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동그라미 세모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됐죠? 자, 하나 질문하고 개념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대답해봐. 얘가 처음에 어머니 하고 불렀거든. 야자는 안 붙였어요. 어머니야 이러면 혼나니까 얘들아. 그치? 엄마한테 어머니야 이러면 혼나니까 야자는 안 붙였지만 그래도 어머니 하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 배웠는데 누군가를 호칭하고 불러요. 사나, 들아, 철이야, 아, 야 이렇게 부르면
촌스럽게 옛날에서는 돈어법이 쓰였습니다를 배웠지만 나 했던 거야. 그렇지만 요즘에 아주 뜨는 선지다 이럴 때 무슨 방식이 쓰였다? 누구 한 명이라도 기억하는 사람 있나? 그렇죠. 그렇죠.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 호칭 부르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습니다 라고 해라.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니라고 질문할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요즘 뜨는 거니까. 문제를 하나를 기억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느껴요. 이거 진짜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거 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 이게 맞나? 이거부터 출발하고 있다니까 항상. 그래서 매번 제가 같은 거지만 매번 반복합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멈출게요. 자, 여기까지 분석을 했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동그라미 세모하면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만 유추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 원래 이 신석정의 이 시는 일제강점기 시예요. 일제강점기라는 우리가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평이하게 한 거지만 일제강점기 시라면 뻔한 내용이잖아. 지금은 일제강점기. 조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상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조국이 광복된 그 세계를 원해요. 그런 세계를 가고 싶어요. 됐지?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거 빼고 담백하게. 어떻게 분석하든 상관없어요. 문제에는 동그라미 세모를 물어볼 테니까. 됐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주제를 외우지 말아라. 현대시 주제 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 일제강점기 운운하면서 주제를 줄까? 그래서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요거 잊지 말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배웠던 마지막 게임 하나를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이 시에서 이제 우리 연습 들어갑니다. 음성상징어를 찾아주세요. 연습. 음성상징어 되게 많이 물어봐 얘들아. 음성상징어 배웠던 거야. 알지? 줄줄, 콸콸 뭐 이런 거 소리 나타내는 거, 모양 나타내는 거. 뭐 찾았어요? 어디 뭐? 아무거나. 많이 있거든. 그러면 힌트. 거의 맨 마지막 연에 있어요. 뭐 있어? 철철이 돼요. 또 한들한들 오케이. 또 잉잉거릴 때 또 똑똑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나시로 넘어갑니다. 자, 나시는 저 분석 안 할 거예요. 문제도 다 풀었고. 두 번째, 얘 올비책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정말 나시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면 올비책 찾으시고요. 단지 제가 핵심만 찾겠습니다. 자, 핵심만. 이 작품은 휴전되어 있는, 그래서 분단되어 있는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 기출에도 나왔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연을 봅니다. 이연. 지금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이죠. 세모. 서로 부정적인 풍경일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자,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와 같은 이야기도 없는 것인가? 자, 질문 들어갑니다. 고구려와 같은 정신과 신라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분단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문맥상 찍어보세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긍정이죠. 이제는 이런 긍정적인 거 없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고구려의 정신은 뭐냐면 진취적인 기상. 신라 이야기요? 신라의 대표적인 얘기가 있지? 삼국 통일이요. 통일. 그런 거 이제 우리 없는 거야? 하나 더 뒤에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자,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위에 하늘은 하나잖아. 하나.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쪽은 통일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역접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 현재 그러하지 못한 거, 자, 3년에서 찾겠습니다.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 결국 지금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그냥 이야기 아니죠? 야위어 가는 이야기. 두 개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건 얘였어요. 현재 우리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쓰인 것 하나. 얼마나 쉽냐고. 이쪽은 통일, 우리는 분단된 현실. 요것만 맥으로 두시면 얘는 동그라미 세모만 할 줄 알면 문제 다 풀어요. 너무나 쉬운 작품입니다. 중요한데 쉬운 작품이야. 혹시 더 자세하게 원하시면 올비책 요거 확인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자, 필기 끝나셨으면 다시 앞으로 1강으로 넘어갑니다. 1강이 좀 어려워서. 자, 1강. 1강에 6페이지 들어갑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맞추려고 노력해봐. 4분 드릴게요. 똑같이. 자, 준비하시고.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자신이 뭘 실수하는지를 체킹할 수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 찍으세요. 못 풀으셨어도 막판에. 졸려. 너무 졸리면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인정합니다. 잠 깨려고 노력해야 돼. 수업을 5주 동안 듣기만 해도 성적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우선 듣습니다. 너무 졸리면 깨. 그리고 너무 정말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괜찮아. 잠 좀 깨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자, 들어갈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선 항상 먼저 그렇듯이 문제 먼저 1번 표현상 특징은 풀 수 있으면 푸세요. 자, 예를 들면 나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면 5번 선지를 잠깐 보면 이렇게 써 있네. 의문형 진수를 통해 혹은 의문형 문장을 통해 이렇게 써 있었을 거고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 얘만 찾으면 된다고. 물결이니까. 그렇죠? 의문형 진술은요. 너무 쉽죠. 왜? 굳이 너희들한테 서리법 찾으란 말도 안 했잖아. 이게 서리법이야 그냥 의문이야 하면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서리법은 알고 있니 얘들아? 그런 거잖아. 너희 밥 먹고 왔니 오늘? 올 때? 이건 내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 놀랬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의문. 하지만 내가 알지만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 얘들아, 애들이 배지 국어학원은 다 좋아하지 않니? 이거 내가 몰라서 물어볼 거 같니? 배지 국어는 다 좋아하잖아. 이게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설이잖아. 그걸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거면 얼마나 쉽냐고. 그냥 의문형이니? 이 질문이잖아.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보고 대답하세요. 가가 의문형이에요? 가가 맨 끝에가 의문형 문장. 그러니까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의문형이네요. 자, 나가 의문형입니까? 그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의문형이에요. 네, 맞죠. 이렇게 찾는 거라고 얘는. 얘는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선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답 5번입니다.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3번 선지처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살짝 헷갈릴까 봐 보여드릴게요. 가 보세요. 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의 오독립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두 번째 줄. 뭐뭐뭐뭐뭐뭐뭐의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요 형태. 요 형태. 형태, 문장의 형태, 구조가 같아요. 뭐뭐은, 뭐뭐의, 뭐뭐가. 이게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에요. 얘도. 아까 지문하고 또 다른 느낌이지만 얘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연도, 나도 마찬가지야.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옆에 페이지. 그 사랑을 알겠느냐? 이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에요. 그치? 이런 거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요. 현대시에서의 반복은 90% 있어요. 그거 계속 찾는 연습하시라는 거. 하시면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에 5번은 우선 찾았고 제가 이따 역설법은 좀 한번 찾아드릴 거예요. 자, 2번은 여러분이 2번을 풀기 위해서 보기를 꼼꼼히 읽었겠지. 근데 보기만 가지고 풀기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보기였지 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이따 가시를 볼 거고요. 자, 나시 3번을 봅니다. 보기를 잘 보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얘가 40% 속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보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다 보기처럼 얘기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알지? 2번도 7번. 2번과 3번 마찬가지야. 선지에 있는 이 따옴표요. 그 부분 가서 봐야 되는 거 알죠? 선지는 다 보기 내용이야. 다 뭐 새로운 주역이 된다는 둥, 민중이 시련을 겪는다는 둥 다 보기 내용이에요. 보기하고 막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 건 없어요. 단지 따옴표. 이거 중요하잖아. 그 부분을 가서 얘가 그 보기 선지하고 맞는 말인지를 찾아라. 그냥 따옴표 가서 볼 거예요. 보기 시를 분석하고 오셔도 좋지만 제가 나시 같은 경우에만 보여드리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것 같아? 자, 얘만 보여드릴게요. 뜻 설명할게요. 엄동설한. 매우 추운 날씨를 엄동설한이라고 그래요. 칼별이 뭐냐면 칼별을 몰랐어요. 칼별 자체가 추운, 추위 속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가서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동설한의 칼별은 알고 있나니. 여럿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 긍정적인 걸 알아. 이 별은 알아. 이기 때문에 얘는 세모. 매우 추운 속에서의 별이란 뜻이에요.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까요? 시련 속의 별, 의지라든가 아니면 희망이라든가 우리의 민중을 의미하는 의미였거든요. 이 소리는 우선 답 찾고 이따 시 보여줄 건데 어쨌든 이 소리는 시련 속에 있어야지.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우리의 민중을 얘기하는 거지. 시련을 3번 선지 보실래요? 엄동설한의 칼별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럴 수 있겠죠. 이 추위 속에 시련 속에서도 별 의지를 나타내니까 암울한 시를 이겨내고 이미
이미 이겨내고 새로운 존재로 아니요 아직 못 이겨냈다고요. 시련 속에 들어가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 3번 선지는 따옴표 안의 내용 앞뒤 보고 했을 때 3번이 틀립니다 라고 답하셨어야 됩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요거 했는지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 보면서 문제 다시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시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유명한 그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는 하셔야 돼요. 근데 얘 되게 간단해 얘들아. 왜 간단한지 알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서 하나만 하면 돼서. 저 요거 들어갑니다. 얘들아 한용운 거는 한용운이어서 하는 거야. 자, 얘 시 보여드릴게요. 자, 6페이지 빈 공간에다 필기할까? 자, 눈 뜨고. 얘들아 10분 아니야. 15분만 찾으면 돼. 자, 눈 뜨고. 자, 힘내자. 근데 중요한 거 남았어 지금. 자, 힘냅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자, 필기해볼까요? 자,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이제 그 뒤는 다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거거든. 누구의 뭐의 입김입니까? 누구의 뭐입니까? 누구의 뭐입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질문 들어갑니다. 너희 할 수 있어. 저 누구를 동그라미 할까 세모 할까? 시를 아직 너희가 분석을 안 했고 모른다면 모든 건 보기의 기준을 맞추셔야죠. 보기에서 누구가 누구야? 절대자. 화자가 절대자를 추구하고 따른다고 그랬을걸요?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는 쓰는 거죠. 아, 절대자야. 모든 건 보기대로. 보기를 찾아서. 오동잎이 고요하게 떨어지는데 어머 저건 절대자, 이얘 발자취입니까? 라고 했다면 본인이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것의 발자취니까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그 발자취도 누구의 발자취니까 동그라미겠죠. 이렇게 찾는 이게 전부예요. 너희가 해야 할 몫은 이거라고. 그리고 나서 개념 때문에 조금 연습은 해야죠. 예를 들면 나 질문 들어갈게. 아까 했던 거는 쓰고 갈까? 이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계속 쓰인 건 맞고요. 이 정도 쓸 수 있지? 질문 들어갑니다. 배운 거 활용해서 대답하세요. 자, 경어체가 쓰였습니까? 네라고, 그렇지, 네라고 해야지. 발자취입니까? 라고 존대하고 있으면 네, 경어체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질문 한 번 가르쳐주고 계속 질문할 때마다 대답할 수 있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네, 의문형 문장이 사용됐고요. 아까 문제에도 있었지만 요 정도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같은 게 막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입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자, 밑줄. 이거 중요한 거.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자, 그칠 줄을 몰라요.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이요.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러고 끝났단 말이야. 이 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내용이지. 나는 그칠 줄 모르고 타요. 그러니까 다 탄 재가 다시 기름까지 됐잖아. 그래서 나는 그치지 않고 계속 탈 거야. 근데 이렇게 타는 내 가슴은 있잖아. 대체 누구의 우리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절대자의 밤을 지켜주고 싶어. 나의 가슴은 약한 등불이에요. 빛을 비춰줄 거예요. 나를 태워서 비춰줄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건 내가 지금 풀이를 한 거고 얘를 고급진 단어로 한번 써볼까? 고급진 단어로 해석을 해줄래? 하면 보기대로 보기에서 얘기한 거 다시 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거든. 화자는 존재의 근원을 탐구할 거고요. 절대자를 따르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질 거예요. 자, 그칠 줄 모르고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데 그칠 줄 몰라요? 그걸 지속할 거고요. 등불로 태워서 누구의 밤을 지킬 거예요? 네, 절대자의 여기에 있는 대로 나를 따를 거예요. 그런데 등불은 자신을 밝히는 거니까 희생적인 의지가 들어간 거죠.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뭐 했냐면 얘들아, 다 쓰셨으면 칠판 쳐다보고 잠깐 들으셔야 돼요. 나는 뭐 했냐면 보기 보고 그냥 한 거예요. 아우 보기가 난 이런 시 안 좋아해. 막 존재론 나오고 탐구하고 이러는 거 안 좋아해. 근데 뭐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보기대로 한 거예요.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화자가 절대자를 따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대로 썼지만 다시 들어 썼지만 한용운이거든요. 아십니까? 한용운은 유명한 일제강점기 저항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용운의 시는 이렇게 분석하죠. 한용운에 나오는 한용운이 원하는 그대, 님, 당신, 동그라미, 그대는 항상 우리의 조국이죠. 이게 원래 한용운의 시. 한용운의 시에 나오는 밤은요, 일제강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알고 있는 거지?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서 나는 나를 희생해서까지 열심히 조국을 위할 겁니다. 그걸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조국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시예요. 원래는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냥 보기 보고 분석하는 거 연습해 드렸어요. 할 수 있지? 선생님 너무 존재 운운하니까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단어들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세모. 자,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나작품을 보여드릴 건데 잘 들어 얘들아. 나작품을 이번에는 분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껏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할 거야.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하냐면 얘들아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개념이 있었네. 그리고 있잖아. 이 시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필기까지 해줄게. 이거 다 해주는 거잖아.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 매주 이렇게 할 거예요. 항상 수업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이종 우리 종 아니야. 이거 하는 겁니다만 새로운 방법 하나 보여줄게. 뭐냐면 원래 너희가 정말 익혀야 하는 방법론은 뭐냐면 보기를 보고 보기에 따라서 시를 분석하는 연습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 근데 너희가 스스로 해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 보기를 읽고 보기 내용이 시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기대로 시를 읽다 보니까 요 분이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그거구나. 여기가 희생적. 여기가 아까 보기에서 얘기한 그 부분이구나. 이런 내용이야를 스스로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분석력이고 그것만 능력이 되면 시 다 푼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하는 연습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는 자주는 아니고 제가 종종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아시면 혼자서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하다 보면 아마 시가 왜 이렇게 알겠는데 저 이제 보기만 있으면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겁니다. 한번 이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나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됐지? 자, 여러분들 나시가 누르기 어디 있냐면 페이지 7페이지예요. 7페이지에 얘들아 그 옆에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기에 대응하는 연습을 할 거라서 보기를 좀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7페이지에다 필기하세요. 자, 들어갈게요. 자, 보기 읽으면서 보기 좀 쓸게. 너희는 7페이지에 필기. 자, 누룩은 삭고 부서짐으로써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데 이런 과정에는 물과 바람, 적절한 온도와 같은 외적 요소도 필요하다. 누룩은 이걸 필기하시면 됩니다. 외적 요소가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죠. 우선 7페이지 빈 공간, 7페이지 빈 공간. 2칸 정도 띄우세요. 나 2칸 정도 필기할 거야. 2칸 정도 띄우고 이제 그 아래다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2칸 띄우고 아래다 쓰세요, 여러분은. 누룩으로 술을 만드는 과정에 빗대어서요. 산업화 시기 어목했던 정치 현실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민중의 모습. 그러니까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민중의 모습을 이거 민중시구나. 고통을 겪겠네. 그리고 암울한 현실로 인해 시련을 겪던 민중은요. 강인한 생명력과 인내심으로 각성을 할 거예요. 강인한 생명력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 얘기도 나오겠네요. 썼어? 자, 아래쪽으로 3칸 정도 띄우세요. 3칸 정도. 나 뭐 필기할 거거든. 3칸 정도. 그리고 또 밑에다 이제 쓰십니다.
그리고 무기력을 극복하는 존재가 되는데 연대의식과 희생으로 연대의식과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는 존재가 될 거예요. 나 이거 보기 쓰느라고 보기 쓴 거야. 이제 들어갈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뭐 보여주냐면 자, 보기를 가지고 보기를 잘 이해했어. 자, 이거 가지고 시를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이 보기에서 말한 거기구나를 찾는 연습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누룩한 덩이가 저 시를 읽습니다.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저 혼자 무력함에 부대에 끼고 부대 끼다가 어디 한 구석에 낮아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살며시 더운 가슴. 아, 원래는 되게 무력한 존재였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다가 바람을, 외적 요소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살며시 더운 가슴이 되는 그 사랑을 알겠느냐. 아, 이 부분 얘기구나. 이 연습이에요. 저 끝까지 갑니다.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서요.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가장 적절한 건 여기겠죠. 밤새도록 우는 울음이요. 고통을 겪는 우리 민중의 모습이겠죠. 저 혼자서도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안의 칼별은 알고 있나니. 지금 엄동설안이야. 아주 큰 시련 속이죠. 설안 속의 칼별, 시련 속의 별, 우리 민중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련 속이죠.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무릎팍이 얘들아 으깨질 정도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시련이죠? 무릎팍 으깨지는 거 시련이지? 으깨져도요 꽃피는 가슴이에요. 자, 꽃피는 가슴 보이십니까? 꽃이 펴요. 꽃이 펴요. 생명력이잖아. 아, 이 부분 얘기구나. 더 갑니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이요. 기다림, 기다림. 인내심 있는 거 맞죠? 기다림이 인내심.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삭고 사가서 희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삭고 사가서 부서지기까지 하죠. 하나 더.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요. 썩어서 자기가 문드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고향에 좋은 물을 만나잖아. 그럼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이거 어디서 봤는데? 물을 만나야 돼. 뭔가 물, 바람, 물, 아까 온도, 물, 외적 요소를 만나면 끓는 마음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아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희생을 해서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게 춤도 되고 긍정적인 기쁨도 되고 그 다음에 해솟는 얼굴도 되겠죠. 이게 새로운 시대기. 희생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겠죠. 이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도 돼. 나중에는 보기를 잘 놓고 아, 나 이 시를 읽으면서 적정한 보기의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봐야지 이 연습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동그라미 세모도 되고 시를 보는 눈이 확 올라갈 겁니다. 됐지? 자, 동그라미 세모 연습할까요? 이제 보기에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셨으면 자, 동그라미 세모 들어갑니다. 자, 무기력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됐죠. 얘네를 만나서 이렇게 됐죠. 이게 어떤 단어건? 선생님, 끓는 마음이 대체 뭐길래 긍정이에요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기 이 시에서는 끓는 마음이 긍정이야, 새로운 것이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바람이나 물은 얘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동그라미의 세모에 얘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준 존재. 그럼 얘네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 해야죠? 그렇지. 이렇게. 이런 거 찾는 거. 이쪽도 갈까요? 고통을 겪었던 민중이야? 그럼 세모 해야죠. 세모 해야죠. 세모. 아까 얘가 부정적인 시련 속이었다고. 세모 해야죠. 세모. 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은 있어요. 생명력 동그라미잖아요. 생명력, 인내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하더라도 희생은 힘든 거지만 제가 뚜렷이 세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거라서 제가 뚜렷이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세모를 하지 나쁜 거란 소리가 아니란 뜻이야. 그걸 통해 춤, 기쁨, 해솟는 얼굴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네요.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이래야 동그라미 세모가 나오지. 잘 들어. 이제 연습시킬 거예요.
제가 아까 살짝 빼먹은 게 있어. 일부러 너희들한테 시키려고. 어디였냐면 2연의 중간에 저 혼자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칼별은 알아요 라고 했거든. 자, 지금부터 저 혼자 찾는, 나 혼자 찾는 게 사실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여럿이 함께 하는 거였어. 모두 다 함께 원하는 일이었어. 모두 다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부분 보기에서 찾아서 내가 그걸 어디다 써야 될지 한번 찾아볼래? 이제 얼마나 능력이 있나 보자. 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칠판 보시고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어디다 썼으면 좋겠어. 여기가 좋겠어. 나 왜 여기 서 있을까? 저 앞쪽에 안 가고. 나 어디다 쓸까? 함께 하는 거의 단어가 뭐야, 얘들아? 그렇죠. 연대의식. 그러니 혼자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럿이서 하는 거예요. 연대의식. 연대의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연습 나중에 제가 종종 보여드려요. 이 연습이 되시면 현대시는 다 풀어요. 그냥 쭉쭉 올라갈 겁니다. 됐지?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미안해. 끝낸다고 그랬는데 개념 하나 들어가야 돼서. 내가 하나 안 한 게 있네. 아까 역설법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나? 역설법은 하나만 필기 다 하셨어요? 나 여기 지울게. 역설법은 얘들아 너무 중요해서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유치해서. 마지막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설법은 그냥 이제 역설법은 해야 돼.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역설법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그러면 찾아와서라도 질문하세요. 자, 역설법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다가 개념으로 역설법 쓰고 가겠습니다. 역설법은 얘들아 모순이 역설법이에요. 모순이 뭐냐면 앞뒤가 안 맞아야 돼요. 말이 안 돼. 그게 모순. 말이 안 되려면 어때야 말이 안 되냐면 반대되는 개념이 얘들아 같이 동시에 그 문장 속에 존재해야 돼요. 밑줄 쭉 긋고 여기에 역설법이 쓰였니? 라고 질문하는 그 문장 자체에 반대되는 개념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만 말이 안 돼 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유명한 역설법 예문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찬란한 슬픔이라고 했어 얘들아. 찬란한 건 긍정이거든. 근데 긍정이 슬픔, 세모야, 부정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긍정과 부정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만 내 역설입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은 막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없는데 있어요. 반대 개념이 같이 있다고. 이럴 때 역설. 하나 더. 님은 같지만은 한용운의 시죠?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다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없어요. 님을 안 보냈다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님 불쌍하다. 야, 어떡하면 좋니? 님이 가야 돼 말아야 돼. 님이 갔는데 나는 안 보냈고요.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님은 여기 없고요. 이게 역설이라고. 우리 아까 한 거 여러분들 밑줄 그었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밑줄 그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거 역설이죠. 타고 남은 재가 뭔지 알지 얘들아? 끝난 거예요. 쟤는 이제 더 이상 타지도 못해. 쟤는 끝이야 끝. 어떤 인생으로 치자면 끝 종말. 그런데 기름이 됐다고? 기름은 불을 태우는 존재예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끝났는데 시작합니다. 이 말하고 같은 뜻이거든. 끝과 시작. 라스트. 자, 나시에 있었습니다.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이 세모인데 죽음이 긍정적인 춤, 기쁨, 해솟는 얼굴을 세모가 만들어준다고? 이 소리죠. 해가 솟는 건 시작하는 거, 해가 태양이 뜨는 거 시작, 죽음은 끝 마지막이 시작을 만들어준다고요? 이게 역설. 됐지? 대표적인 예문과 함께 역설은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 존재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역설이라는 거 요거까지 체킹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번 답 얘기 안 해줬나? 뭐가 그렇게 까도 나와 이게 오늘. 자, 2번 답까지 마무리하고 미안해. 자,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2번 답만 안 해줘서 자, 2번 들어갈게요. 자, 아까 알 수 없어요를 했어요. 했을 때 자, 1번 선지 들어갑니다. 누구의 흔적을 구체적인 대상인 발자취, 얼굴, 입김으로 표현했다는 건 얼굴, 입김, 사람 있어야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절대자가 실제하는 존재 맞아요. 3번 먼저 들어갑니다. 누가 가히 없는 바다와 끝없는 하늘, 가히 없다는 게 끝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하늘과 바다에 있으니까 끝없으니까 공간이 무한함 괜찮아요. 맞지? 4번 선지 들어갑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탄다고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가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죠. 네, 맞아요. 5번 들어갑니다. 누구의 밤을 등불 자신을 태우는 거니까 희생적 의지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볼까요? 자, 문제 푸는 방법론이야. 2번. 작은 시내를 노래로 전용노를 시라고 밝힌 게 탐구하는 방향이 타인에서 자아로, 타인에서 나에게로 와야 된다고? 이게 그런 말인가? 시내하고 전용노 그런 게 그런 말인가? 궁금하면 가서 보셔야지요. 자, 가서 봅니다. 잘 봐.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갔어요. 근원도 알지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우리 누구 절대자의 노래죠. 이런 뜻이잖아. 절대자가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노래를 부르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연꽃 같은 발꿈치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곱게 단장한 전용노래. 전용노래 너무 고와. 저건 누구의 시야? 우리 누구 절대자의 시야. 라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자, 두 줄에 타인이라든가 자아라든가 남에게서 나에게로 라는 표현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아예 없어요? 네,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선지는 가능하지만 얘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문제 풀이는 방법론이야. 연습하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